안녕하세요.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 파클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초라해질까요? 돈이 없을 때? 내세울 경력도 없고 남보다 뒤처지고 있을 때? 바로 방금 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퇴색되는지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달리 말하면 언제 가장 빛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개성 없다, 물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근데 사실 전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바로 답변하신 분은 정말 극소수라는 걸. 우리 과연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어떤 개성은 정말 천부적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이런 제3인류가 튀어나왔나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뻔한 거, 남들 다 하는 거는 이제 정말 사랑받기 힘들거든요. 그니까 개성 있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사랑을 얻겠어요. 손가락 빨면서 지켜본 결과 가져가는 애정의 파이가 다르더라고요. 나도 특별하고 싶어. 나도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선망받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어. 방법도 모르고 죽도록 갈구해서 그런가 정말 느리게, 그래도 확실하게 어느 날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공간에 다녀오고부터인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것부터 말할게요. 혹시 본인에게 이렇다 할 개성이나 특장점이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인파를 맞이할 인물을 띄신 겁니다. 사실 이건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경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는데요. 안국역 근처, 경복궁 근처니까 안 그래도 유동 인구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골라갔는데도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길거리 사람들이 저랑 목적지가 같은지 몰랐어요. 종로에 외국인 관광객 얼마나 많아요. 서울 중에서도 유독 종로에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한 개성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걸친 건 화려한데 어느 것도 본인 것 같지 않은 보여주기 급급한 졸부 스타일이 많이 보였고요. 반대로 정말 필요한 것만 걸치고 간소하게 치장하고서 전혀 두리번거리지 않고 자기 갈 길만 일자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속부터 충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화성인 바이러스라고밖에 설명 안 되는 기인들도 그날따라 많이 봤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관광 명소니까 그랬을까? 근데 저처럼 그쪽 지리도 훤히 알고 이미 방문 경험도 많은 내국인까지 거기 갔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1.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 2. 그 힘이 눈에 띄지 않을수록 거부감 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작가 작품 보러 간 건 아닐 거잖아요. 누구는 이중섭 컬렉션 보러 갔을 거고 누군 동시대 예술 작품을 보러 갔겠죠. 전시를 본다고 해도 결국 자기 세계관을 공고히 해주는 곳에 따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색깔 뚜렷한 개인들을 우습도록 한 번에 모으는 힘은 누구한테 있죠? 미술관에게 있어요. 누구보다 안목도 탁월하고 남들 개성 하나도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 다 군말 없이 미술관 측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이 구조를 뚜렷하게 인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신경 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다들 전시를 본다는 사실에 연연하지 미술관에 입장한다는 건 크게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미술관 상권 진짜 커요. 아시다시피 관광 명소고 오설록이나 테라로사 같은 대형 브랜드도 당연하다는 듯이 입점해 있고요.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한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거기 들어선 거잖아요. 따라서 아까 말했던 1번,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건 정말로 사실이에요. 잠시 미술관 전경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 공간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 텅 비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끔 자기 개성을 최대한 지어낸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벽은 무채색이어야겠고요. 바닥도 문양 같은 거 없이 완전 단색이어야겠죠. 공간 자체의 개성이 없을수록 물 같을수록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은 충실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온갖 인파, 상권, 즉 영향력이 공고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번, 힘이 눈에 띄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자기 시간을 내어준다. 이건 역시 누가 뭐래도 진실이에요. 정말 누가 뭐래도요. 왜냐면 자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대형 브랜드는 돈 앞에서 정말 정확해요. 미술관이 미술관답지 않게 자기 개성을 막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개성을 마음에 들어하는 소수만 거기 방문한다면 모든 브랜드가 진작에 꽁무니를 뺐을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남들 다 하는 거, 뻔한 거, 이런 건 이제 사랑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모두가 개성을 부르짖는 세상이라면 그 개성들을 가만히 바라봐주는 물같음, 몰개성함. 이거야말로 시대에 맞는 개성이 될 수 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다면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상권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몇 명의 엘리트들이 거기 전시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것도 같이 검색해보세요. 여러분의 몰개성함이 대단한 특권이라는 게 점점 보이실 거예요. 그 물같은 특성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것도 보이실 거예요. 중요한 건 개성이 아니라 방향성이거든요. 국립, 현대미술관, 내가 어느 단체의 힘으로 여기 우뚝 서 있는지 잊지 않으시면 돼요. 예술의 전당, 내가 어느 분야를 삶에 초대하겠다는 건지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수많은 인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그리 머지도 않았고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뵈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